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첫 강의니까 얼굴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가 목희수고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합격자 모임날 다 이 자리에서 반갑게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시험은 시작을 했다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주 목표는 합격이니까 합격자 모임날 꼭 뵙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 그 휴대폰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세요. 자, 휴대폰을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은, 요즘 그 분들은 전부 다 밴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 그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한번 쳐봅니다.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 아직까지는 그 신청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입이 되겠죠. 그죠? 가입. 이름을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 그 갈로 열고 노원, 세롬 이렇게 학원을 밝혀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수락을 해야 되거든요. 수락을 다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자료는 이쪽이죠. 자료는 그러니까 이 밴드에 전부 다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11월 7일부터 개강을 했거든. 그 개강을 하면은 시험 치기 전날까지 자료가 다 올라가요. 그럼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우리가 중개사 공부는 민계공은 중요 과목이거든. 그 내년 4월 달까지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공시법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폰은 손에 들고 있거든요. 휴대폰은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읽어보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는 자료는 길어야 10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보면서 낱말을 익숙시켜 가야 됩니다. 낱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이 6개인데 자기 전공하고 관계 있는 거는 한 개밖에 관계가 없죠. 나머지는 생소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낱말을 익숙시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되면 제가 합격 보장반이라는 거를 모집을 해요. 그거는 또 뭐냐 이러면은 매주 금요일 날 메일을 통해서 문제를 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토일 문제를 풀고 1월 12시까지 답장을 제출하면 돼요. 답장을.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 해설하고 성적하고가 또 밴드로 공개가 됩니다. 공개. 작년도에는 3,000명이 합격 보장반에 그게 가입이 돼 있었거든. 가입이 됐었는데 도중에 탈락을 좀 많이 해요. 그 나중에 한 1,500명 정도까지는 갔는데 거기는 매주 10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10개월로 치면 우리가 몇 문제, 매주 약 400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한 달에 4주니까 10개월이면 400문제. 그다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는 모의고사를 칩니다. 모의고사 24문제 이러면 그것도 10달로 치면 240문제가 돼요. 그다음 마지막에 또 9월달, 10월달은 매주 모의고사를 쳐요. 매주. 그것도 8주를 쳐요. 8주. 그런 건 전부 다 해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해설은 전부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가면 됩니다. 이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에 제일 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은 그냥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이 돼요. 그죠? 오늘 전부 다 대다수 분들이 다 처음으로 하실 분들인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공부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면 돼요. 특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차법은 말 그대로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게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흐름만 딱 파악을 하면은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절차법은 법이 개정이 안 돼요. 개정이 되어봤자 1년에 하나 정도 개정이 돼요. 하나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두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답을 미리 내놓고 공부를 할게요. 답을 미리 내놓고. 저하고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꼭 두 개로만 딱 나누세요. 두 개로만. 그럼 두 개로만 나눈다는 게 시험에 만약에 낼 때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 문제지. 맞죠? 네. 그럼 등기필 정보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니까 OX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두 개로만 딱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 있죠. 그럼 둘로 나누어 볼까요? 그럼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요. 짝수.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잖아요.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사람이지. 맞죠?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 그럼 제가 사람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봤거든. 그럴 때 봤을 때 무엇이 궁금할까? 자, 저 사람의 이름이 궁금할 수도 있고, 나이가 궁금할 수도 있고, 사는 곳이 어딘가, 이것도 궁금할 수 있고, 학교 다닐 때 전공을 뭘 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개만 딱 가져가 봅시다. 제가 1970년생입니다. 자, 믿을 수 있답다. 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하세요. 자, 1970년생입니다. 믿을 수 있답다. 아, 괜찮아요. 답해도 되는데, 틀려도 되는데, 맞아도 되는데. 자, 1970년, 자, 이쪽 아가씨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70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당신이 진짜 1970년생이라면 민증 까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부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성명을 알고 싶다. 주소를 알고 싶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다. 그럼 민증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민증이라고 하지 말고 민증보다 한 칸 업을 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은 나오거든. 민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명을 알고 싶다. 주소를 알고 싶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다. 이게 나이를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벌고 난 다음에 노년에는 가평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전원주택. 그러면 몫이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와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답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맞죠? 네. 그럼 A가 와가지고 이 땅의 면적은 1000제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경계 면적 예를 들어서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 목적은 있잖아요. 합격이거든. 합격. 그럼 시험에 이제 합격했어. 합격을 했다면 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업을. 그럼 사무실이 좋은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서 여기를 매매할 수도 있고 전세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차 들어갈 수 있지. 그럴 때 A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왔거든. 믿을 수 있답다. 없지. 그 땅의 면적이 100제곱이라고 했거든. 그 믿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만 발급을 딱 받아보면 소유자가 누구이다, 면적이 어떻게 된다,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법원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면
부동산은 부동산입니다. 공시라는 거는 공고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고가 뭐냐면은 아파트에 반상회를 한다. 그럼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잖아요. 그게 공고잖아요, 공고. 그럼 공시가 공고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시가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했거든. 그럼 하나만 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을 하거든. 개업. 자, 이 글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러분들 개업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 화분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명패를 보내드렸거든. 명패를. 요즘에는 이제 바꿨어요. 화분으로 바꿨어요. 꼭 개업하십시오. 개업 안 하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개업하세요.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이 말이거든. 그때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등기법이 있고 하나가 지적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등기법이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름이 길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시킬게요.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 알려준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고 싶으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지적법이거든. 그럼 지적법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할 때 지적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지적공부는 대장 있죠. 대장, 도면. 자,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한 번씩은 들어는 봤어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에 가면은 지겹도록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봐야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지.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지.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대장을 보고 도면을 보고 고객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현업에 가면 지겹도록 발급받아 보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개라고 항상 나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인데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가 없죠. 그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겁니다. 그러면 눈썰미가 있다면 여기는 보니까 부동산이라고 나오지. 맞죠? 네. 여기는 토지라고 나오지. 벌써 이것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렇게 써지.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지. 법을 공부할 때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토지와 건물 이래도 되고 부동산 이래도 되지. 그런데 토지만 이렇게 써 토지이라면은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등기에서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고, 지적은 말 그대로 땅지자거든. 토지만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의 표시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위에는 보니까 권리관계거든.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그냥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유권 외는 전세와 저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지적 공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이 부동산에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소유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도공부를 봐도 소유자가 나온다 이 말.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알려고 그러면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지만 지도공부에는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네. 이게 다르다는 걸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양자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수험생이 구별하고 있냐 없냐를 출제윤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또 하나로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거든. 그 말은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 문패가. 그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 강남 등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그런데 이 지력공부는 대장과 도면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들,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노원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노원구청. 그러면 노원구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동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그래서 여기는 사법부 소속이고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 이게 일단 구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사무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럼 권리관계라는 말은 시험은 여기를 출제를 하지 여기는 출제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올해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9개를 출제를 했거든. 그 시험 문제 여기서 다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뭐다? 표시. 그럼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소유자는 등기에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지 지적에서는 출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는 등기에서는 출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적에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만약에 한 번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2개거든. 그럼 2개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쉬운 예로 호적에 나와 있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그럼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준이냐,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도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송윤아로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소유자가 송윤아로 나와야지. 됐죠? 그러면 일치가 돼야지. 그런데 불일치하더라 이 말. 그럼 불일치하더라. 여기는 송윤자로 나와 있더라 이 말. 그럼 불일치죠? 그럴 때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권리관계거든. 권리관계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다. 등기. 그럼 이게 맞다는 거라.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보고 이걸 아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일치가 발생을 했을 때 권리 관계는 등기가 기준이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볼게요. 만약에 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으로 나와야지. 그런데 여기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더라. 그러면 지목이 틀리죠. 그러면 지목의 상위 개념은 토지의 표시거든.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나중에 다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부동산 표시거든. 한 번만 읽어만 보겠어요. 자, 시작. 소재, 제거, 제목, 면적, 구조, 종료. 자, 토지의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분, 제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이 앞에 4개, 이 앞에 4개는 같이. 그렇죠? 네. 지금 이게 틀린다 이 말. 그럼 이거를 잠깐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낱말을 낱개로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부동산 표시 이렇게 말하지 지목이다, 면적이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부동산 뭐다, 표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정의할 때 경계, 좌표 이렇게 낱말을 낱개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몽땅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표시. 되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하면 책 한 권이 있지. 그 책 한 권을 필기를 해야 되거든. 그 필기를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이게 책 한 권을 필기한 거예요, 필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표시와 토지의 표시를 익숙시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표시자가 나오죠. 이 표시자가 나오면은 자, 나타내는 게 표시거든. 그러면 사람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다 이 말. 그럼 부동산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집이 있지. 집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집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제 본가입니다. 본가. 시골에 가면 이 집입니다. 시골.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 나오거든.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를. 그럼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 1동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자, 100 이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집어 대뭐다 지모 300제곱이 뭐다 면적. 자, 목조 기와 있죠. 그럼 이 말은 이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는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 학원의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겁니다. 이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어요.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옥집이지. 그럼 한옥집은 흙과 나무로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은 기와로 돼 있지. 이걸 목조, 기와, 구조.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목조, 기와, 구조. 그러면 구조는 두 개만 딱 알면 됩니다.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하나는 목조, 기와, 구조.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종류가 나와 있죠. 이 종류가 단층주택이라는 게 요런데 말 그대로 단층 1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파트가 종류예요, 종류. 빌딩이 종류다 이 말이에요, 종류. 그러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제거, 제모, 면적, 구조, 종류. 이걸 부동산 뭐라고 그런다? 표시들, 부동산 표시. 그러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 이게 이제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그냥 자기 집 주소 딱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그럼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1, 2 이게 지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지번입니다. 지번. 그럼 이제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지 소재. 100이 뭡니까?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모 300제곱이마다 면적.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있지. 그럼 이게 경계지, 경계. 맞죠? 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있지.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이 토지와 이 토지에 이게 경계지. 되죠? 그러면 자, 잠깐만. 좀 전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했죠,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자폐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지, 소재. 100이 지번이지. 대가 지목이지. 300제곱이 뭡니까? 면적. 그럼 이게 경계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좌표가 나오거든. 여러분,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XY 좌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XY 좌표.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좌표라는 거는 그냥 좌표라는 말은 나오지만 법의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좌표가 나오면 아 XY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0여 분 동안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큰 틀은 이거예요.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하나는 지적법.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알려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든. 이제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좀 전에 등기사무는 사법부라고 그랬어요. 지적사무는 행정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관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개를 먼저 만들어야 돼. 이때는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지적법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먼저 만들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책으로 가면은 처음에 자, 이게 나오거든. 지적이 나와요. 저 지적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프린트를 받은 게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인데 조금 있으면 기본서가 나올 것이거든. 그래가 여러분들 빨간 볼펜하고 자를 딱 가지고 있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죠? 옮겨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여기에서 큰 타이틀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적이 나왔죠. 그죠? 지적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지적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 잠깐 이거 써놓고 공부해 볼게요. 이거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지적은, 등기하고 지적은 비율로 치면 등기가 5, 지적은 1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5배가 지적보다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지적은 있죠. 오로지 이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지적은 시험장에 가면 12문제를 그냥 다 맞고 들어가면 됩니다. 지적은 막말로 말하면 3일간만 공부 따가면 누구나 12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지적은. 등기는 안 됩니다. 등기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자,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을 배워요. 됐죠? 그럼 이 지적을 배운다는 게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이거 1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2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워요. 그럼 이 지적 공부를 2장에서 배워요.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장은 뭐를 배우느냐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어. 토지에 등록을 했거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변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출생신고 했죠? 그럼 내 이름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개명할 수도 있지. 이사 갈 수도 있지. 그럼 개명을 하면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이사를 갔다면 주소가 바뀐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6개 있죠. 중에 한 개라도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변했다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러나 변동, 변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토지의 이동이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하는 걸 말한다. 오도와이다. 오. 맞죠?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토지 이동이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은 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니까 이 6개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니까 소유자가 들어갔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하나만 더 제가 다시 제가 이 중개사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해가지고 20년 동안 기출문제 지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예를 드는 거는 기출문제에 넣었던 지문을 그대로 가져서 예를 드는 겁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를 한다. 그러면 한 번은 더 해볼게요. 토지 이동이란 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소유자의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라면 맞아요? 틀려요? 소유자의 주소라는 말은 또 틀렸잖아요. 자,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지분. 자, 그러면 그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이거든. 이걸 사람으로 치면 주소지 주소. 사람으로 치면. 부동산으로 치면 뭐다? 소재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사람을 배웁니까? 부동산을 배웁니까? 그럼 이거 주소라고 하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소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법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정답입니다. 등기 사무에 이의가 있는 자나 이랍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한다. 2. 어느 게 맞아요? 2번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이러면 틀렸지.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죠. 그럼 주소지는 서울이지. 맞죠? 네. 제주도에 땅 하나 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부동산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제주도지. 맞아요? 네. 그럼 내가 등기를 서울 등기소 등기해야 됩니까? 제주 등기소 등기해야 됩니까? 제주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그게 부동산 소재지다 이 말이야.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소재나 주소나 같은 말이지 않느냐 이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만 출제는 시험 문제를 딱 출제를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 옵니다. 지도 공부에 등록된 요 6개가 변하는 걸 토지동입니다. 그럼 3장에서는 여기를 배워요. 그럼 4장에서는 지적 청량을 배워요. 그럼 여기서 지적 청량은 자 보세요. 이 6개가 토지의 표시거든. 그럼 이 6개 중에 위에 3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아래 3개는 청량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런데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경계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 그리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청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자, 옆길로 쎘네요. 그죠?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리로 와볼게요. 자, 이럽니다. 여기가 인천시 남구 연수동 100 전 300제곱입니다. 제가 이 쓰는 주소는 전부 다 가상의 주소입니다. 가상의 주소. 자, 이렇게 와볼게요. 여기에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소재죠. 그죠? 100이 지번이죠. 그죠? 저는 밭입니다. 지목이죠. 그죠? 지목. 300제곱은 면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럼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자, 읽어봅니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경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이 면적, 이 땅의 이 면적 변해야 안 변해요? 그럼 청량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 네. 그 다음에 지번이 100이죠. 지번이 100에서 200번지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거 아니지. 이 땅의 면적이 변하는 것 아니지.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지. 맞죠? 네. 그러면 전입니다. 저는 밭입니다. 지목이 밭입니다. 밭인데 허가받아가 집 지었어.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면적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럼 청량의 필요가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딱 보세요. 아니 분명히 6개를 딱 쓰다가 여기다 밑으로 내렸잖아요. 밑으로. 그럼 위에 3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래 3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2개만 분류만 다 해가지고 가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요 4장은 청량을 배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출발을 해가 여기서 끝을 맺는 거라.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와 보시면은 지적의 의의가 나오거든. 의의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적이 뭔데 이래. 지적이 뭔데 할 때 이거를 보니까 좀 복잡해. 복잡하면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답 바로 나와 있죠. 지적이 뭐냐 이러면 이 그림이 답이 나오잖아요. 지적이 뭐냐?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이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지적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봅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이렇게 봅니다. 지적이 뭐냐?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지적입니다. 그럼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여기는 사람이지. 맞죠? 네. 그럼 이거는 이거는 부동산이지. 제가 두 개로 꼭꼭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사람이죠. 그럼 아기가 태어났지. 태어났죠?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이 다 이름을 올려야지. 그래서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여기 대한민국 토지가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이 산이든 평야이든 아파트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등록은 국가가 등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자로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올해 시험은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올해 33회 시험에 여기서는 2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4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4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됐죠? 네. 여기서 2문제가 났는데 하나는 지금 배우는 등록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냈고 하나는 지목을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등록입니다. 등록. 그런데 이 시험의 등록은 시험에 4번을 놨거든. 4번인데 답은 전부 다 똑같았어. 전부 다 한 개의 지문을 갖고 출제인이 4번을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니까 등록입니다.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다, 국가이다? 그럼 다시. 제가 좀 전에 등기사무는 사법부라고 그랬죠. 지적사무는 행정부라고 그랬거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지. 그럼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지.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들이 있지,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럼 우리 지적의 담당 장관은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담당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체가 정부입니다. 정부. 국가입니까? 국가 아니에요? 국가지. 맞아요? 네. 그럼 누가 등록한다? 국장이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등록을 누가 한다? 국장. 그럼 옛날에 시험에 뭐라고 했냐면 이 칸을 이렇게 비웠어요. 그럼 이렇게가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토지. 이거를 관리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만들었다 이 말. 상식으로 보세요. 등록을 할 때는 전부 다 등록을 하는 거지 관리 토지만 등록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지. 우리가 애가 태어났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부 다 등록을 다 하는 거지. 맞아요? 네. 요 글자를 싹 바꾸는 게 출제인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와 볼게요.
그럼 등록을 했거든. 등록했던 건 영원히 그대로 있다. 변한다. 변한. 그 변하는 걸 아까 전에 시작.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번, 지모, 면적, 경계 뭐가 있습니까? 좌표. 이 소재는 빠져 있죠. 그죠? 자, 이게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 자, 그럼 여기서 이 지적소관청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로 나올 거거든. 한 번만 잠깐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와보세요. 지적소관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자, 봅니다.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알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제가 좀 전에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럼 행정부 일할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우리 법에는 등장을 안 해요. 그럼 등장하는 거는 이 사람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지. 아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지. 맞죠? 네. 그 아래에 읍면동이 있지. 되죠?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보느냐? 이 사람이 본다. 그럼 이 글자를 잠깐만 볼게요. 지적은 그냥 지적입니다. 소라는 거는 소속입니다. 소속.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보면은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하나 봅니다. 여기 지적소관청이거든. 그 여기서 특별자치시장 여기 뭡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거든.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이 있죠. 그럼 이게 김해시장이 있지. 그러면 김해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산청군 있죠. 그럼 산청군수가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하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안양시 동안구지. 이 말을 읽을 때는 이거는 구가 있는 시. 구가 있는 시. 그럼 이거는 구가 없는 시. 다시. 안산시 단원구가 있지. 맞아요? 그걸 구가 있는 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가 없는 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구가 있는 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지금부터 딱 공부할 때 지적소관청이 뭐냐 이래 물으면 그냥 이래만 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지적에서 주체는 이 사람이 주체거든. 그럼 이 사람은 시험에 답을 안 내지. 항상 주체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예외를 시험에 내는 거지. 예외를. 이 사람이 주체다 이 말이야. 담당자다 이 말이야. 담당자는 시험에 안 내지. 예외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물었을 때 주어를 물었을 때 100명이 있다면 80번은 이 사람이 답이에요. 그럼 그런 시험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20분이 남아있죠. 그죠? 그거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지. 80개는 시험에 안 내지. 그러면 20개 외우고 암기 안 한 거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80개 다 외울 거예요? 아니 100개 중에 20개 외우고 안 외운 거는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이래 공부하면 공부할 게 없는데 그럼 이거 80개 외우고 있으면 큰일이다. 큰일 아니다?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봅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합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본다? 지적소관청.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결정은 전부 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다 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딱 정리합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시작. 국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등록은 항상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답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 1번을 갖고 답을 3번으로 만들고 여기서 답을 1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정답입니다. 뭐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다? 지적소관청. 그런데 여기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에는, 자, 이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모든 거는 신청을 하느냐, 하나는 직권을 하느냐, 이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청하고 직권은 너무 쉬운 겁니다. 신청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신청이에요. 그런데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입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대장 다 고쳐야 돼요. 정전후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는 걸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합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줍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지. 그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나중에 이걸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하면 당연히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소유자가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서 등록 다 해버린다 이 말. 이때는 꼭 기억하세요.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본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금하고 관계가 직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다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시험에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직권으로 할 때 그 절차를 물어요. 절차는 복잡해. 복잡한데 안으로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 자, 요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러면 작년도 기출문제가 이겁니다. 요 칸을 딱 비웁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딱 냈어요. 작년도 그저 32회 때입니다. 이렇게 문제 냈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 빈칸을 딱 해놓고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무엇인가? 보기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올해 33회는 뭐가 나왔냐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시군구 부득이한 사유라면 시작. 엄면도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지적은 항상 지적소관청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럼 항상 그게 기준이다 기준 아니다 기준.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그럼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예외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예외할 때 엄면동별로 수립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올해 시험은 이 칸을 비운 거예요. 이 칸을 이렇게. 자, 그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이게 33회 기출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해가 문제를 보면은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칸만 이렇게 딱 비워놔 놓고 됐죠? 네. 안에 들어갈 내용 이래놨죠. 자, 여기가 시작, 시군구. 여기 시작, 엄면도. 이거는 33회 시험 문제고. 32회 때는 요 칸을 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32회 때 시험 문제죠. 그래서 등록은 시험에 32회도 시험에 33회도 시험에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고맙지. 됐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좀 쉬도록 할게요.